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준풍입니다. 정보통신 보안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 2천만 명 이상이 쓰는 모바일 서비스가 해킹을 당하고 사업자의 즉각적인 조치도 늦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체 이런 사건은 왜 발생하고 대응 매뉴얼은 어떤 건지 기업 분석 전문기업 리더스인덱스 박지훈 대표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어디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SK텔레콤이 지난 18시에 네트워크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한참 지나서 그날 23시에 악성 코드 해킹 사실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거의 이틀 뒤인 4월 20일 날 당국에 신고를 했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늦게 네. 대응을 해왔는데 일단 사건 경위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18일 오후 6시, 그러니까 18일 날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오후 6시 이국은 18일이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 저녁에 발견했으니까 네네. 어쨌든 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그날 밤 11시 20분에 어쨌든 그렇죠. 악성 코드라는 걸 확인했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그리고는 이 분석을 언제 시작했냐면은 그 다음 날 19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이죠. 예. 토요일 1시 40분에 관련 분석을 시작하고 이 분석하는데 막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밤 11시 40분. 예. 그러니까 악성 코드를 발견하고 24시간 후인 토요일 그 19일 밤 11시 40분에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되었다. 이거를 SK텔레콤에서 확인한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입니다. 20일이. 네. 예. 일요일 오후 4시에 오후 2시 4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요. 네, 24시간 안에 신고하게 돼 있죠. 예.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에 뭐 신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유심이 유출된 거는 사실 첫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전화번호 도용당하고 개인정보 도용당했다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파급력이 훨씬 셉니다. 그리고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방금 제가 그 경과 시간을 이야기했듯이 금요일 저녁에 알게 됐고 예. 금요일 밤에 확인했고 토요일 새벽에 최종 확인했고 이 금토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예. 그 KSA에서도 이게 일요일을 확인하다 보니까 대응이 만만치가 않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정황상 유추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이 공식 발표를요. 네. 22일 날 밝혔습니다. 며칠 지난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4일이 지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전에 대응을 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이게 파급이 있을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죠.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유심은 처음이지만 이런 유사한 사건이 다른 통신사 사업자들에게도 있긴 있었어요. 꽤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LG 플러스도 있었고. 사실 KT가 제일 많았어요. KT는 2016년도에 벌써 직원들이 SNS 정보로 그 당시에 주민등록증, 가입 신청서 이런 것들이 유출된 사건이 한 번 있었고 예. 그 14년도도 있었고요. 14년도 제일 컸죠. 왜냐하면 홈페이지가 해킹이 돼가지고 12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1년 전인데 기억납니다. 이때는 사실은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다 오픈됐었어요. 예. 그리고 뭐 KT는 그리고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실 없었고 예. 가장 최근에는 LG U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예. 2023년도에 이 전산망이 해킹됐어요. 예. 이 불법거래 사이트에 개인정보 30만 건 유출되면서 예. 여기도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여기도 유심 고유 번호까지 나갔습니다. 네. 유심 고유 번호까지는 유출됐는데 네. 이번처럼 유심 정보 전체가 이 해킹된 사건은 아마 SK텔레콤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유심이라는 게 알겠지만 이게 다크웹 같은 데서 사용을 하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다크웹이 뭐냐면 주로 다크웹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들이 비트코인, 또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상화폐 결제를 요구를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다크웹 쪽에 손에 들어갔다면 추적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금융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하. 여러 가지 이제 피싱범들이 요 정보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유심이 유출되면 일단 복제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유 식별 번호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대포폰, 복제폰을 만들 수가 있어서 물론 이게 금융사고로 이어지려면 뭐 OTP 번호라든지 뭐 자기 비밀번호라든지 여러 안달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금융사고는 일어날 확률이 적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피싱 범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금융사고로 이어지면 이거 대형사고가 되는 건데. 그렇죠. 끔찍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대처예요. 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사실을 안 이후부터 24시간 내에 과기정통부나 방금 말씀한 키사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신고 의무를 일단 위반했어요. 이거 스케줄 보면 24시간 네. 훨씬 뒤에 이제 얘기를 했고, 24시간 신고 위반을 SK텔레콤이 숨기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심을 가는 거고, 네. 사실은 키사도 SK텔레콤이 그렇게 실수한 거를 좀 이렇게 무마했다는 이런 얘기도 이제 약간 의심을 가는 정황이 네. 좀 있다. 미래긴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의심이 되는 게 아니라 팩트로 확인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SK텔레콤에서도 시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제 시간을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18일 날 오후 6시에 발견해서 예, 최종 확인한 게 그 다음 날 19일 새벽 1시 40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20일 새벽 1시 전을 음. 통보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실제 키사에 통보한 거는 20일 오후 오후 4시입니다. 늦게 네, 그러니까 24시간을 훨씬 넘긴 훨씬 시간에 늦었어요. 네. 한 거라서 이 부분은 SK텔레콤 쪽에서도 시인을 한 것 같습니다. 부사장이. 그러니까 키사는 사실 40시간이 지나서 20일 오후에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키사도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토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휴일에. 휴일. 그러니까 키사 쪽에서 자기들의 어떤 신고한 거에 대해서 휴일에 받은 것도 있고 또 SK텔레콤이 통신 3사 중에 가입자가 가장 많습니다. 제일 많죠. 네, 가장 대형 사업자다 보니까 이 사건의 파장 뭐 이런 걸 해서 규정 위반까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실제로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네. 24시간에 안에 해야 되는데 45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산해 보면. 아이고.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거는 과학기술 이 규정 위반은 정보통신망법 위반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SK라서 대형 통신사를 봐준 거냐? 이런 것까지 지금 국회에서 꼼꼼히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피해는 피해고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심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심을 바꿔야 돼요. 네. 그렇죠? 지금 무료 교체를 단행을 하고 있는데 유심이 적어요. 유심이 바꿀 수 있는 유심이 재고가 없습니다. 대기 인원만 뭐 10만 명 넘는다 뭐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교체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제가 보기엔 수개월 아닌데 이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500만 개 정도가 5월까지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SK텔레콤 지금 유심 칩을 쓰고 있는 사람이 2,300만 명인데 그렇죠. 단순 계산만 해도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근데도 이제 SK텔레콤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 뭐 피해는 보상해주겠다, 뭐 100% 2차 피해 보상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능해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SK텔레콤이 굉장히 안일했다는 걸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18일날 발생했잖아요. 네. 인지한 게 19일이라고 따져도 지난주 지지난주 토요일인데 예. 딱 1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10일이 지났으면 그리고 인지하고 사태 심각성을 파악하고 22일 날 이제 실제적으로 공식으로 발표를 했으면 공식적인 사과 발표를 할 때는 나름대로 대응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대응책을 분명히 가지고 발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책은 두 가지거든요. 네. 그냥 물리적으로 유심칩을 교체해 주든지, 그죠? 두 번째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정해 놓든지, 요 정도는 하든지, 그리고 뭐 다른 대응책까지 사실은 가지고 이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물리적인 유심칩 교체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유심칩 교체가 어제부터 있었어요. 예. 그러면
22일 날 공식적인 사과문 발표하고 최소 5일이 있었는데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제 교체된 게 겨우 20만 정도, 그러니까. 1%밖에 교체를 못했거든요. 예. 1%. 예. 그 1% 교체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교체도 대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과문 발표를 했다.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대기 시간이 174시간 맥스. 그거 서비스 가입하는 데만. 가입하는 데만.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렇게 가입 몰릴 거니까 최소한 인프라를 좀 확장해서 대기 시간을 줄이도록 어떤 인프라 조치를 취하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도 안 이랬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까라고 고객들에게 이제 일일 통신사로서 조금 교만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밖에 유추를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과점적 사업자로서 관성이 몸에 밴 게 아닌가. 뱅겨죠. 네, 그런 거죠. 이 정도면. 거기다가 더 이제 사실은 좀 심각한 게 뭐냐면 사람들 유심히 불안하니까 뭐 통신사 교체를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통신사 교체는 또 아닌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핫한 갤럭시 S25 같은 경우를 그 5만 원대에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리점에서. 이게 뭐 대리점에서 결정한 건지 SK텔레콤 지원을 해준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비용과 그 돈으로 앞에 걸 선제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은 부실했고 통신사 이동은 불안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심 교체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러는데 궁금합니다. 유심이 이제 식별번호, 고유번호하고 다 유출됐는데 이거 유심 교체를 하고 유심 교체를 하면 해결될 일인가? 그리고 유심에 아까 보안 서비스 그 가입하면 해결될 일인가? 이거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죠. 이게 이제 해킹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 해킹을 당하면 기존의 유심 정보가 다 빠져나갔다고 일단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물리적으로 바꾸면 빠져나간 정보와 내가 바뀐 유심 정보가 다르니까 일단 안심이 되는 거죠. 번호 다르니까. 예. 그게 물리적인 교체고 그 보호 서비스는 뭐냐면 만약에 해킹된 정보가 빠져나가더라도 내가 내 정보는 내 핸드폰 안에만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호 서비스 신청하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바꾸고. 아니, 그거라도 빨리 하면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가 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너무 기니까 예. 대기 시간이 100시간 이상 걸리면 대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 일단 두 개를 하려는 행정적인 어떤 사무적인 절차에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대기가 너무 많고 SK텔레콤에서도 빨리 이거 사고 나기 전에 뭐든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못 하는 거잖아 지금. 이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SK텔레콤 측에서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자, SK텔레콤 주가가 일단 어제는 6.7% 빠졌어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 반영이 되는 게 어젠데 53,900원이었습니다. 뭐 대장주 자리를 놓고 뭐 SK텔레콤하고 KT가 이제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 뭐 시총이 이제 1조 이상 늘어났어요. 뭐 시총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아닌데 SK텔레콤은 이제 고객 이탈 방지 이제 후속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고객 이탈 방지 벌써 좀 조짐이 좋지 않아요. 벌써 어제만 해도 1,000 몇백 명이 이탈을 했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게 뭐 유의미한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장기화되고 유심칩 교체가 늦어지면 계속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텐데요. 두 가지 관점인데 일단 주가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SK텔레콤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카카오와 그 사실 동맹을 맺었던 걸 깼어요. 네. 그게 2019년도에 예. 최태원 회장하고 김범수 의장이 그러니까 인프라와 그 네트워크가 동맹을 맺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고 서로 주식을 수합을 했습니다. 그게 5년 후인 지난주에 그 수합을 깼어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카카오 주식을 팔면서 사실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 호재로 작용했거든요. 그리고 그 비용이 4천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 비용을 어디서 쓰려고 그랬냐면은 SK텔레콤은 지금 급한 게 뭐냐면 SK 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시켜야 됩니다. 그 미션이 남아 있어요. 아직 완전 자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SK 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를 시키면
유영상 대표가 추진하고자 했던 AI 프로젝트가 좀 인프라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 4천억을 SK 브로드밴드의 완전 자회사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 자금 더 확보로 주가가 뜰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게 그렇죠. 터진 거예요. 아하. 그 지금 아까 유심칩 이야기했잖아요. 예. 만약 2,300만 명 중에서 예. 한 절반 정도가 다 교체를 한다. 그 비용으로만 1,500억 정도 가야 됩니다. 유심칩 교체 무료니까요. 무료로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자금이 희석되는 효과를 굉장히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죠. 안 좋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예. 없고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는 이탈 방지가 문제인데 보통 일평균 하루 그 통신사 이동 숫자가 200명 정도, 200명. 200명. 예. 그런데 지난주까지 하루 평균 1,2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6배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아주 유의미한 숫자가 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꾸려고 하면 요즘 사실 바꾸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약정을 다 걸잖아요. 웬만하면 바꾸기 쉽지가 않습니다. 약정이 있으니까. 핸드폰도 고가고 그렇지. 약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비용 부담이 상당해서 그런 거기다가 이게 이제 그래도 바꾸려고 그러니까 SK텔레콤에서 최신 폰을 5만 원대에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붙잡으려고. 그런데도 1,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KT나 LG U+ 쪽에서는 전략이 뭐냐면 핸드폰 안 바꿔도 됩니다. 오셔서 유심칩만 우리 걸로 바꾸면 변경됩니다라는 좀 전략을 펴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탈을 SK텔레콤에서 불안한 분들은 유심칩을 좀 대기해야 되는데 이쪽에는 가서 핸드폰 안 바꾸고 유심칩만 바꾸면 동시에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면 약정 할인 어느 정도 포기하고도 뭐 메리트를 주면 충분히 유인 효과가 있겠죠.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래서 만약에 실제로 금융사고나 이번 해킹으로 인한 금융사고나 이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됩니다. 가는 거죠. 요즘 아시듯이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특히 더 중요한 게요. 요즘 여론조사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루머가 돕니다. 여론조사 조작 특히 보수 쪽에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루머가 도는데 민감한 시기예요. 그러네요. 이 유심칩이 터져서 혹시 그렇지 않아도 그곳 쪽에서는 지금 뭐 선거 개입, 뭐 여론조사 개입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심칩 바꾸면 대포폰 만들어서 여론조사 조작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지금 아하. 돌고 있어서 이 상황이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뭐 일반적 민간 통신사의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SOC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무선 통신이라는 네. 게. 그럼 이제 통신 사업자뿐 해당자뿐 아니라 이 정부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부 대책은 어떻게 구성이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비판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카카오 사태가 터졌을 때 아니 사실 카카오라는 건 이미 국가 인프라하고 비슷한 카카오톡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국가의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카카오를 통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벌금이라든지 뭐 내는 여러 가지 개인 확인도 카카오로 하고 있고. 그럼 사실 그 정도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가가 어느 정도 인프라에 대한 보호라든지 맞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사실 SK텔레콤도 2,300만 명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절반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8일 날 어제 이제 과기정통부 이제 그 과방위에서 이게 지적한 게 뭐냐면 이 정도면 국가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해서 왜 보호하지 않았냐는 건 지적입니다. 예. 지금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이 우선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 앞으로 만약에 AI가 이제 더 보편화될 거고 네. 특히 AI가 보편화되면 개인 정보가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은 될 텐데 예. 지금 아직도 이런 시설을 국가 기반 정보 시설로 관리를 안 해? 이런 게 지금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러네요. 또 거기다가 이게 만약에 SKT의 문제냐, KT와 LG U+는 괜찮으냐의 문제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위험성이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쪽이 해킹했다면 다른 쪽 충분히 이쪽도 해킹할 할수 수 있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 논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 통신 3사의 이 통신 서버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을 해서 국가가 관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게 지금 통상적으로 매년 하반기에 정부에서 이렇게 논의만 하면 시설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핵심 이슈를 떴고, 두 번째는 어느 범위까지 관리를 해야 되느냐. 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통신사의 경우는 이동진화 시스템을 중심으로 지정을 해왔는데 이거를 시스템을 곳까지만 할 거냐, 어디까지 할 거냐, 또 좀 정의를 해서 이런 사태가 미연에 좀 방지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지금 핵심으로 뜨고 있습니다. 이게 통신업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금융도 걸려 있고 온갖 뭐 쇼핑도 걸려 있고 뭐 다 뭐 여러 사업들이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각 업권별로도 이제 대응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일부 보험사고 캐피탈사들은 SK텔레콤 본인 인증 서비스 중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중단해야죠. 이게 이제 사실은 안심이 안 되지. 시나리오를 보면 유심이 유출됐을 때 네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스와핑이 심스와핑이 심스와핑. 요게 이제 금융 사고로 이겨지는 거예요. 이거 제일 심각한 거고. 제 생각은 뭐. 요게 뭐냐면 은행, 증권, 가상자산 계좌에 자금 인출 최악의 경우 그렇지. 요게 있고요. 두 번째가 신용 도용을 해서 조직적으로 2차 범죄가 가능합니다. 대출 뭐 네.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 발급, 그렇지. 불법 계정 생성 후에 디지털 성범죄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약 거래, 암시장도 가능하고요. 그렇지. 그 세 번째는 이제 통신 인프라 신뢰성이 붕괴되면 이게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기업의 본인 인증 시스템 마비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금융 서비스 차질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세 번째 문제고, 네 번째가 이제 지금 선거철이다 보니까 부정선거에 악용될 가능성. 물론 민주당은 끝났지만 국민의 맛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복제폰을 대규모로 만들어서 신원도용 투표 조작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이런 시스템이면 한 네 가지가 가장 월스트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이건 뭐 계속 연구를 해도 이 해킹을 하는 범죄자 입장에서는 기술이 계속 맞습니다. 발전한단 말이에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는 거죠. 진짜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통신사들이 철저해야 되겠지만 저는 국가 차원에서 너무 안일했다는 것도 지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일 틀 때마다 국가에서는 사실은 신고, 아까 그 기사에서도 신고 받는 거를 기다리고 있고 뭐 봐주고 뭐 이런 뭐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인프라로 생각하고 뭔가 재원도 투입되고 관리해야 되는 게 이번에 확실하게 핵심 이슈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너무 안일했다. 그렇죠. 예. 지금 같은 뭐 우리가 IT 강국, 그다음에 AI 시대 이렇게 말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안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허술하면 AI 발전이나 이런 데 다 사실은 노출되는 거예요. 노출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쌓은 기술이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번에 철저하게 좀 지원하고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을 교훈으로 뭔가 정말 체계적이고 국가적이고 그렇죠. 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네. 서비스들이 좀 방어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통령님 모시고 SK텔레콤 해킹 사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